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따른 시행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소득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이제 배포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 2020년 9월 29일 화요일에 이제 배포를 한 거고, 총 15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해가지고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설,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 일부 완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신설이 됐죠. 예전에는 공공주택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중에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혜택을 못 보는 분도 계셨는데, 일부 완화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확대 부분을 먼저 보게 된다면, 일단은 민영주택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20%에서 25%로 5%가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 물량, 분양 물량 중에 15% 또는 민간택지에서는 7%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 이제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 7%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서 소득 수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에서 이제 130%까지 가능하고, 이 금액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3인 이하의 가구 기준으로 722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9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그리고 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변경된 조건은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 그리고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질의응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개요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 있고요. 공급량은 이제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그리고 민간택지에서는 7%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의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으신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어야지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영업자 5년 이제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그래서 소득을 납부한 사람만이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 좀 전에 살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생애 최초 주택 그 특별 공급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구입이나 상속, 증여, 신축 등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 특별 공급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적용 예외가 된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저가 주택의 이제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1억 3천 이하, 그리고 지방에서는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소형 저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제 산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공급의 대상자로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유주택자로 본다는 거죠. 이 소형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 만약에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로 보지만 특별 공급 대상자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예외로 본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집 공고 전에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난 후에 내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이라고 하는 선납금이 모집 공고 전에 들어있지 않으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영 생애 최초 이번에 신설된 그 사안에 따르면 선납금에 600만 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의 선납 조건이 있었지만 이 민영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의 선납 조건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지역별 예치금이 있죠. 이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야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하지 이 600만 원의 선납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치금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300만 원을 예치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을 예치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본인한테 맞는 이 예치금을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예치금을 미리 넣어두세요, 지금. 그래야지 나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때 이런 예치금이 없어가지고 청약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히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통장이 청약 부금, 예금, 그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죠.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LH나 SH,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통장을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약저축을 예금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 한 번에 한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환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심을 해보시고 전환하실 것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본인 청약자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자 본인이 이제 소득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돼야 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5개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60개월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의 납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납부를 계속해서 할 의무는 없고 비연속적으로 납부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하지 않아도 5개년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5개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확인 서류들은 있는데요. 뭐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 사실 증명, 뭐 근로소득 원천 징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같은 경우에 2인의 소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3인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30%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국민주택은 100%고 그리고 민영주택은 130%라고 했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3인 이하는 555만원 정도 그리고 민영의 180%는 3인 이하일 때 722만원.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소득이 높지 않으면 4인일 때 이제 600만원, 800만원 정도의 소득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자 신청자가 일반 공급도 중복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청약자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공급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 공급에 만약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면 일반 청약 당첨은 선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복해서 특별 공급을 신청하게 됐을 때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공급도 신청하고 그리고 일반 공급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시행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그런 소득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발표가 돼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몰라서 또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살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